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시장에 대내적 이슈가 있는 만큼 시장 흐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옆자리에는 저희 고민 해결사 한 분 모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오늘은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커지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 네. 인버스를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인버스를 약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해지는 그대로 하시되 인버스 비중 약간 줄이라고 말씀드렸다가 네네. 어제는 다시 늘렸거든요. 그만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한 2100선이면 저항을 받을 정도의 자리라서 어제 자리에서는 조금 인버스 해지를 좀 해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버스 네. 비중을 도로 늘렸고 한 일주일 또 잘 놀았으니까 네네. 이제 슬슬 차익 물량 나올 때 되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빠졌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이제 이전에 이제 중국이 기존에 합의한 내용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네네. 이제 협의하지 않겠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고 화웨이 관련된 분쟁이 지금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측면 때문에 네.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좀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그렇게 큰 신선도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빠질 때 돼서 이제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지금 단기 반등을 줬는데 저희 시장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은 이제 세 분류로 나누면 상승, 하락, 보합 정도인데 그쵸. 박스권 정도인데 일단 상승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은 박스 피 정도인데 한 2100선 라인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오히려 이제 인버스 물량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은가 싶고 힘있게 뚫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확률상 그 뚫고 나갈 확률보다는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버스 물량을 조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1.2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이 한 0.29%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역시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 지금 저항을 받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 네. 들리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제 종합 일반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나 손을 타는데 차트라는 건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기 힘든 종합 지수 차트도 네.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오늘 시장 저희 시장이 이제 크게 빠지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크게 빠지는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은 네. 일단 뭐 상해 지수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0.29 정도인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많이 빠지냐 하면은 저는 이제 하는 총재 또 이주열 총재가 네. 금리나. 그치 네.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이 가볍기 때문에 아, 정말 개인적인 의견. 네,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급을 시사하셨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리노미네이션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지난번 금통위 회의 때 저희가 할 때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소수 의견이 나왔죠.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는 뭐 그건 소수 의견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뭐 의견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지금 12일 날 하는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네. 불확실성 요인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성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불거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자체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파워 의장이 이제 금리
이제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그 미국 시장이 4번 올리고 올해 한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쵸. 얘기가 있다가 네.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한 2%를 넘게 막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날은 이제 급등을 했으니 거기 맞춰가지고 전문가들도 설명을 하겠지만 네네. 만약에 떡락을 했으면 떡락에도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간 미국처럼 뭐라 그럴까요? 체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 시장이 뭐 실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오히려 완화하겠다,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정말로 정말 힘들구나. 이제 정부에서도 힘든 걸 인정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인하하기가 작년에 인상을 한번 해가지고 딱 그 한 폭 남아 있는 거지. 그만큼만 인하를. 그렇죠. 네. 더 이상 인하를 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속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깎아줄 게 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깎아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 대출도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사실은 지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금리 인하가 됐다. 근데 경기가 더 안 좋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 사실은 대안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니까 시장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미국 똑같은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르지 않는가.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 시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지 앤 트레이딩 전략은 지금 한 2-3달째 유효하다고 그쵸. 생각하고 네. 있고요. 박스권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옛날처럼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하단에서 인버스, 레버리지를 추천드리고 상단에서 인버스를 추천드렸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매일 나올 때니까, 만약 어제 네. 나왔으면 어제 이제 인버스를 지난번에 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걸 좀 늘려보세요.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2100선 정도면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미 조금 지나갔긴 했는데, 만약에 인버스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쌍바닥짜리 한 이 정도 라인에서 한 2000대 초반에서 쌍바닥이 지지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측 매매를 하기는 그러니까 시장을 거래할 때 예측 매매를 하기 좀 어렵고, 여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타도 되고 인버스를 네.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양봉이 계속 나와줬고 브레이크를 잡아줬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다가 이 자리에서 바로 예측 매매를 해가지고 음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봉이 네네.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인버스 물량을 줄여가는 방법도 유효하다. 어쨌든 간 거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거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개별주들도 하나 이제 조금 튀는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빨라야 될 건 손절만 빠르면 돼요. 손절은 빨라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해 봤다고 딴 데 옮겨가서 또 양봉 난 것만 옮겨가시잖아요. 양봉 난 거를 옮겨갔다가 또 거기서 손실 보고 나오고. 그래서 이러면은 가만히 한 종목만 있었으면은 10% 손실 볼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30% 뭐 손실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너무 거래 횟수 늘리지 마시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시고 시장을 거래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인버스 타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EX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한 2.5% 정도 올라갔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코스피 EX 기준으로 지금 2.92%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초에 추천했기 때문에 한 1%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4% 먹은 건데, 들어가자마자 손실이 나면 그것대로 괴롭기 때문에, 네.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날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 ETF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고,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기는 좀 애매하고, 네.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차라리 이쪽 라인이 부서지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인버스 물량을 줄여야 되지만, 여기가 만약에 부서지면 인버스를 더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매일 못 나오니까 네.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도 같이 해가면서 개별주 매매를 하시되 해지는 반드시 좀 하면서 가셔야 네.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지 앤 트레이드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타시면서 손실 보지 않으시도록 시장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1월 29일 날 매수하셨고요. 네. 26,000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대북주에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격인 네. 이제 아난티가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북주를 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아주 지극히 좋아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모 메이저 경제 방송을 보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참 매도를 추천드릴 때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1월 달에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인근에는 매도, 그러니까 정창병을 빼고 다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게 서로 재떨이 집어 던지면은 폭락인 건 확실하고 만약에 적당히 합의가 됐다고 해도 이벤트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벤트 이후에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벤트 인근이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올해 2월 방송을 보면 나오겠죠. 올해 네. 이제 2월 얘기니까 2월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데이터에 남아 있으니까 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드리면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문제는 그 시기에 우리 그 유명하신 메이저 전문가님들께서 이 시기에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난티뿐만 아니라 네. 한 2월, 1월, 2월 정도에 그 대북주들을 많이 추천하셨거든요. 메인 왜냐면 테마였죠. 그렇죠. 네.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떨이를 솔직히 저도 그 정도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됐을까? 저희 그때 막 너무 긴급하게 특집 방송까지 그럼요. 하고 그날 그랬거든요. 팝은 먹여서 보내야지. 얘가 사이즈가 있는데 얘가 가지고 가다가 아사하면 어떡할까 그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리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실제로 워낙에 이제 전문가들 많이 추천도 했고 또 뭐 손을 쓸 수도 없게 빠지기도 했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26,000원대 가격이면 그 정도에서 걸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추천했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회원들이 네. 대북주에 물려가지고 욕을 많이 했는데 4월, 5월에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어떤 걸 사도 물릴 거였기 거였다. 때문에 오히려 대북주가 낫지 않냐라고 회원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네. 그게 지금 말인지 바꾸지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떡락을 맞아놓고서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40%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4월, 5월에 오히려 대북주들은 좀 견조한 모습이었고 다른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근데 반대로 4, 5월에 급락이 안 나왔으면은 대북주만 맞은 거죠. 맞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한번 급락 주고 아난티뿐만 아니라 한 이 정도 라인이었다. 급락 주고 한 브레이크 잡힐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부터 낙폭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 대북주에서 물려서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는가라고 누군가 회원이 했다고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참으로 네. 대단한 그 자신감이 아닌가. 멋지다. 그렇죠. 그렇게 네. 화장을 두껍게 한 게 아닌가. 저는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니지만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나온 게 분명하다. 그렇게 좀 풀이를 하신 전문가분도 계셨군요. 네. 저희와는 좀 다른 흥부를 보이셨네요. 대북주는 전 대북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대북주가 판세가 읽기가 좋아요. 판세가 읽기 좋은 게 예를 들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좋은 약품이라고 회사에서 당연히 좋은 약품이라고 하겠죠. 네네. 뭐가 됐든 뭐 임상도 잘 되고 있다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자주 봤던 코롱 뭐 티슈진 이런 애들 네. 보면은 실제로 인보사라는 약품이 좋고 가치가 있고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이웅열 회장이 우리 뭐 자식 같은 뭐다 뭐 약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약 회사의 예를 들어서 약품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세를 그 내부 정보를 어느 순간 턱 하고 나와버리면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판세를 읽을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가장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북한, 미국, 한국 전부 다 발을 너무 깊게 담갔다. 북한 입장에서도 철천지 원수인 미국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를 대내적으로 공표를 많이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대한 수련님께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꿨는데 그 산이 아니었는갑다라고 하고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렵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뭐 강하게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뒤집기 힘들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럼프 형님이 옛날에 오바마 때는 뭐 맨날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했는데 요즘 안 하지 않냐 굿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주체가 전부 다 발을 빼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싼 구간에서는 담가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비싼 구간에 사죠. 지금도 26,000원대면은 그렇죠. 묘해요. 비쌀 때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15% 비중이라고 하셨어요.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얼마 전에 이호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북한에서 이제 조문단이 올 걸로 기대했지만 조문단이 오진 않았고 네. 조화랑 이제 조전을 보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좀 관계를 풀어나가야죠. 풀어나가야 그쵸. 되고 이게 몇십 년 동안 묵혀져왔던 문제가 원데이 투데이에 사실은 최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1차 남북 정상회담 한 게 이제 1년 남짓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쌓아와 있던 문제를 뭐 하루 이틀에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뭐가 됐던 같이 얼굴을 맛보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북주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료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저희는 뭐 워낙에 바닥걸 잡기 때문에 수익권이지만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잡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아난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13,000원까지 일어나야 돼요. 13,000원대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것도 대북주 관련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 오늘도 뭐 저희 시장 빠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오히려 시장하고 이제 베타게 쓰고 놔준 애들은 조금 더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아난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난티가 이제 하노이 때 엄청나게 깨웠지만은 4월, 5월은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다음 구간에서 특별히 주도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대북 이슈는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이제 아난티보다는 뭐 개성공단 쪽이나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도 오늘 좀 빠지는 것 같던데 어제 개성공단의 이제 사장단이 네. 미국에 가서 미국 국회의원들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도와주십시오 이걸 했는데 300명한테 보냈는데 3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2분은 한국계고 한 분만 이제 아니라 저기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이제 미국 뭐 국회의원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실망 매물들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해서 방북 허가를 해준 상태잖아요. 이제 그쵸. 북한에서만 오케이를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슈가 제일 먼저 나올 거는 개성공단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추천을 좀 해보면은 혹시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좀 해본다면은 네. 저는 인디F 좋게 보고 있고요. 인디F. 좋게 보고 있고 네. 경농 언제나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경농도 좋게 보고 있고 아난티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글쎄요 아난티를 사느니 현대 LG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굳이 고르라면 저보고 만약에 난 대북주 살 건데 네. 하나만 그러니까 추천해줘.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네. 하면은 저는 인디F랑 경농이랑 네. 그 다음에 철도도 좀 산다고 생각하면은
대하TI는 좀 많이 조금 저항 구간이네요. 저항 그쵸. 구간이고 일단은 경농 인디F 정도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담가봐도 큰 네.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굳이 뭐 네네. 조금 추천을 해보겠다면은 네.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반 종목들은 완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네.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가 유료연단에 추천드렸던 자리가 거의 여기 이 자리거든요. 거의 네네네.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살려고 해요. 원래는 지금이 아니고 조금 옮겨가고 한 이 정도 라인 조금 뜨고 이제 구름대 다 벗어나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맞는데 네. 대북주 같은 경우는 통상 종목들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산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언제까지 행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시간을 무한정 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대북주 같은 경우는 뉴스가 뜨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제일 쌀 때 이슈를 기대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금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접근해서 큰 무리는 없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A급으로 보지 않는 게 지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데 네. 무거워서 시총이 조금 최근에 워낙에 떵쌍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몇천 원짜리 주식이 사실 3만 원대까지 가가지고 한 4배를 떴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시총이 커져가지고 좀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게 대북주를 거래하실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누가 좋은 주식이냐, 실적이 누가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대북 사업 때문에 수혜받은 종목 한 개도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네. 나라랑 거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식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발 빠른 놈을 찾아야 돼요. 어. 제일 발 빠른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난티가 또 갈 때는 또 엄청나게 세게 가긴 해요. 엄청나게 세게 가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포트에 넣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난티를 더해서 뭐 경농이나 인디F 이런 애들도 특히 이제 뭐 만약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걸 북한이 좀 승인해 준다면 네네. 제일 먼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측면에서 분할 매수로 네. 그러니까 원샷에 다 사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로 하시되 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끝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그것까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았다고 네, 또 한번 또 그쵸. 흔들었다고. 네. 브로맨스의 이 따뜻한 편지를 펜팔이 받았다라고 국제 펜팔이 하셨죠. 이제 북한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지 펜팔을 하고 있던데 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요? 남자들끼리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그런 여자분이랑만 하셨다는. 그럼요.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보급이요. 네. 인터넷이 그 천리안 나우너리 하이텔 시대를 모뎀을 지나서 띄워서 하는. 네, 거기서 이제 그 팩스 모뎀으로 이제 소리 나면서 하던 그 채팅방 시절을 지나서 네. 막 인터넷이 보급되는 시절이어가지고 네네. 그때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이제 다들 순진했죠. 핸드폰도 없고 펜팔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네네. 있었는데 요즘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브로맨스 신서가 왔다 갔다 하는 펜팔이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미사일을 쏴놓고 우리는 군사훈련도 못하냐 하고 그냥 하고 치웠고 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도 날뛰다가 장거리는 아니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쏘면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미사일을 쏘면 그때는 전량 손절 네.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지난번에는 미사일 쏴도 버텼는데 이번에 네네. 한 번 더 쏘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는 정말 냉랭했던 시기였고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지금 쏘면은 끝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난티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이제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손절가 잡아야 돼. 옛날처럼 그렇죠. 제가 작년 12월에 추천드릴 때처럼 손절가 없습니다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 좀 폭을 좀 크게 잡으면은 한 13,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네. 왜냐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4월 5월 장이 안 좋을 때도 버텼거든요. 장이 최근에 저희가 뭐 업종 차트를 보면은 네. 4월
4월, 5월에 떡락을 맞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인버스도 추천드리고 했지만 네. 4월, 5월권에 떡락을 맞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잘 버텨줬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보다는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네네. 급하게 손절 라인을 잡진 않겠지만은 13,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손절가 13,000원에 현재 시점 보유 의견을 드리고 많이 물려 계시고 비중이 많지 않는다면은 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물타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아난티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네. 자꾸 이슈가 나오고 문의가 들어오는 YG. 네. 이 종목 뭐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5월 27일 날 29,500원 매수가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단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소속 가수인 BI가 마약 의혹을 받으면서 어제 오늘 연일 시끄러운 좀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쓰시는데 YG 엔터의 악재는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쵸.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좀. 제가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네.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네. 승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승리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나보다 어린애가 근데 저렇게 클럽이나 마약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한 카톡방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네. 어디서 배웠을까 원래 다 주변에서 가르쳐주거든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BY가 솔직히 전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랑을 했다 BI라고 해야 돼요. BY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또 있습니까? 네, BY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아이콘의 소속 가수인 BI. 아이콘을 내가 아는 아이콘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 노래도 있어요. 뭐 사랑을 했다 그 아. 노래 부르신 아시죠? 그것만 압니다. 네, 그거 사랑을 아시면 했다만 압니다. 다행입니다. 그것만 압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소속 가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YG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네. 최근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실제로 반등을 줬거든요. 아주 약한 반등이지만 반등을 줬어요. 네네. 왜냐하면 조금 판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YG를 여러 번 다뤘는데 그쵸. 판세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반등 줄 거다. 네. 이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 반등을 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러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 당시에는 김학의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연예인 팔아가지고 내 뉴스 덮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큰 이슈가 될 거고 진짜 정준영부터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기는 일단 승리가 안 잡혀 들어가고 있고 네. 현석이 형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매매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고 그때 뭐 같이 자리에 참석했고 뭐 싸이 소개로 싸이도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거든요. 흐지부지 그쵸.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판때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개인의 일탈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정준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연예인들끼리 했던 일탈이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건이나 뭐 승리 건이나 마약 건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황하나 씨만 해도 네. 남양 유업의 외손녀인가 그렇잖아요. 그쵸. 대기업이 엮여 있는 문제고 네, 네. 과연 이런 대기업들 그 연예인들과의 주변 사생활에 네. 정치인과 경제인과 언론인들이 안 엮여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벌써 뭐 이미 승리도 구속되고 양현석도 이미 뭐 조사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경찰도 많이 엮여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엮여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판대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대가 커서 오히려 지금은 비교적 안전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BI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네, 빠르게 그룹 탈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약건이 한번 터졌고 예전에 급락을 맞았었으니까 이번에도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10%씩 떠나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 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많이 빠졌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이슈도 이제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슈는 그러니까 이슈로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세월호가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 4시간이 어디 갔느냐, 뭐 이거 구조를 하고 있는 거냐, 뭐 5분 나왔고 그 당시 저도 기억하는 건데 전원 생존 뉴스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뉴스가 번복이 됐는데 네네. 근데 이거를 정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실 다른 이슈로 돌리기가 힘드니까 연예인 그 당시에 좀 몇 개 털었었는데 덮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계속 세월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이게 둔감해지거든요. 타격이 좀 둔감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뉴스로 같은 뉴스로 덮는 전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YG 건도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이슈에 좀 둔감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또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슈 나왔을 때는 반등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네. 떡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등을 한번 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엔터주를 접근하실 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엔터주를 잘 접근을 안 해요. 방탄 관련주나 좀 접근을 하지 네. 접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SM 연예인들은 좀 봤는데 차 사이트를 한번 보면은 네. SM 연예인들은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YG 연예인들도 한번 보면은 네. YG는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보니까 아티스트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본인들이 봤을 때 잘 나가겠다 싶은 연예인들이 많으면 일단 현석이 형님은 뭐 지금 뭐 춤출 건 아니고 네. 빅뱅 쉽지 않고 위너가 송민호 있는데 아닌가요? 네, 신서혁이 나온 그 맞아요. 친구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송민호는 압니다. 네. 아이콘 잘 모르고 블랙핑크 잘 압니다. 네. 아시는군요. 그럼요. 네. 악동 뮤지션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하이. 진우션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우션 뭡니까? 이 친구는 잘 모르는 잭스키스 아닌가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뒤에 다 똑같이 빅뱅 멤버들이고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저기 잭스키스 맞답니다. 저도 뭐 앵커님께 네. 뭐 크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바라고 있지 왜 않고요. 바라세요? 바라고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연예인들 라인업을 좀 보시고 특히 엔터주 하실 때는 사이트 네. 한번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액터를 한번 보면은 임혜준 누님 계시고 제가 참 어렸을 때 정말 미인이셨는데 김희애 누님 계시고 네. 그다음에 최지우 누나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제 좋아하는 차승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론이 있네요. 낚시 잘하는 언니 계시고 네. 정말 많은 네. 뭐 가수와 배우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저는 이제 사실 드라마를 영화를 잘 안 봐서 도시어부 나왔을 때 이제 김세론 씨가 나온 걸 봤는데 네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팬이 됐어요. 네, 20년만 젊었어도 네? 그랬을 텐데. 사과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 라인업들을 보시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을 거라 기대를 하실 거면은 네.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어떤 뮤지션들이 있는지 정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정도는 특히 엔터를 접근하실 때 다 사이트에 공개돼 있으니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네.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인데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좀 사야 된다라고 낙폭 과대로 사지 마시고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낙폭 과대로 사지 마시고 내가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붐바야 좋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뭐 송민호가 난 좋아. 뭐 나는 저기 뭐 어디냐 강식당을 가봤는데 국수가 맛있더라. 뭐 이랬으면은 접근해 볼 만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 보면은 엔터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팬심으로 사서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엔터주에 접근하는 건 좀 쉽지 않고 네. 오히려 반등 시에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만약에 IG가 네. 이 지점 그 현재 들어가신 지점도 사실은 들어가신 타점도 정말 저는 이거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이신데 네.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이신데 지금 장대 음봉 터진 날에 거래량도 쏟아지는 장대 음봉 터진 날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날이 아니고 이틀 후에 양봉 살짝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셨으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차라리 이 정도 지금 5월 27일 날 이제 장대 음봉 때 사셨는데 네. 5월 29일 날 양봉 살짝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장대 음봉에 들어가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던 호롱 같은 경우에 떡락했던 종목들 보면 떡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로 떡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 매매를 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오래 갖고 가시기 힘들어요. 반등을 주면 일단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어차피 많이 몰리셨으니까 한 2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대략 한 이 정도 가격이면 잡고 네네. 접근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지금 31,000원이기 때문에 28,000원 정도면 전저점 레벨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네. 이 라인에서 바로 직전 저점 레벨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도 지지가 안 되면 추가 하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쌍바닥이 나와서 돌릴 수도 있는데 돌려도 위에 매물대가 크니까 이 정도까지 갔다가 뭐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 자리가 부러지면은 그냥 하락 패턴이니까 그래서 손절가 28,000원 정도만 잡으시고 네.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셔라. 왜냐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 친구들이 그쵸. 모여가지고 예를 여기서 갑자기 블랙핑크 얘기가 딱 나온다. 제일 어떻게 보면 핫하고 제일 돈 많이 벌어줄 그룹인데 거기서 누가 카더라,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BI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 투자들 나이대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으로 4%밖에 안 빠지는 걸 보고 네네. 뭐 있겠지, 뭐 아이콘은 요 클릭하는 것이 아이콘 아니요?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블랙핑크가 만약에 부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오래 갖고 가는 건 아니다. 반등식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인가요? 코오롱 인더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올해 2월 20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55,200원 매수가 비중 15%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삼성 폴더블폰에 CPI 필름 대신에 이제 강화 유리가 적용될 거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그럼 그 이슈가 좀 계속해서 유지될 때까지 들고 가도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글쎄요. 물론 제가 만약에 샀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이슈가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차트를 보시면은 밑에 뉴스 플라워를 깔아놓고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2월 19일 날 나온 뉴스예요. 사실은 2월 차트를 좀 돌려서 보면은 2월 19일 날 이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괜찮은 차트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을 쌍바닥 잡아주고 쌍바닥 잡아주는 라인에서 돌려주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그게 이제 뉴스가 딱 나오면서 저점도 올려주는 라인이었고 지속적으로 상승 주고 여기서 만약에 돌려가지고 세게 상승도 줄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냥 부러졌는데 이 당시에 좀 뉴스가 나와요. 그 레포트들이 좀 나오죠. 그 증권사마다 좀 다른 레포트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데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KTB, 뭐 KB 이런 데서는 목표가 하향 5% 6% 하향했네요. 결과적으로 30% 넘게 빠졌는데 5% 6% 하향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목표가 유지를 했던, 뭐 H증권 이런 데서는 목표가 유지를 한 데도 있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증권사들마다 이제 레포트를 내는데 그걸 내고 이거 괜찮다, 매수가 유지한다 해놓고 본인들이 항상 파는 아주 못된 습성들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애초에 샀다가 이 라인이 깨지면 끝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쪽 지지가 됐더니 가격대 한 5만원대 4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대 가격이 깨지면은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사 사업도 철수를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사 사업도 했는데 적자폭이 깊으니까 원사 사업도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도 실적을 한번 보면은 뭐 실적이 뭐 적자 뭐 크게 나고 뭐 이런 애들은 아닌데, 실적을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에 2,767억이고 그 다음에 1,980, 그 다음에 1,449 해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이 줄어들면 매출은 늘고 있어요.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많이 팔고 좀 장사가 안 남다는 얘기죠. 인문이 안 남다는 얘기고, 특히 원자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LG전자 같은 데도 가전 같은 건 잘 하는데 핸드폰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계속 이제 적자를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까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다행인 건 이제 올해 1분기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간 뭐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단은 2016년 가격대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은 추세가 하락이 강하게 찍힌 이상 뭐 네. 지금 거의 신저가 지금 가격대면은 역대 신저가급이네요. 역대 신저가인 것 같은데 네. 역대 신저가에 조금 38,437원이 역대 최저니까 네, 네. 거의 좀만 더 내려가 역대 최저가예요. 만약에 38,000원대에서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역사적 신저가를 찍으면서 네. 지속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종목은 빠르게 파는 게 아니고 신저가 종목은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장도 안 좋은데 네. 원래 힘없는 종목은 장이 안 좋을 때 더 세게 맞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5월에 물론 장도 안 좋았지만 더 세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얘는 한 4월, 5월 두 달 만에 21% 빠졌으니까 그래서 현재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보유를 하세요. 일단은 네, 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일단은 올해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네. 희망을 조금 갖고 조금 두고 보시는데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38,000원대가 깨지면은 이제는 뭐 세이 굿바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히 확률상으로 보면은 추가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중심선 자체도 너무 각도가 좀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에서 사셨기 때문에 네. 손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한 38,000원대까지만 보시고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바닥 한번 잡아왔다가 시장용 괜찮아지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네. 낮긴 하지만 그래서 보유를 하시되 손절가는 48,000원 꼭 지켜주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6월의 중순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햇볕이 정말 뜨겁죠. 주식 투자하실 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